홍천에서 시골 밥상 팜파티가 열렸습니다. 도시 체험객들은 밭에서 직접 딴 채소, 그리고 전통장으로 차리는 집밥과 전통주를 맛보며 시골에서의 푸근한 한 끼를 즐겼는데요. 바쁜 도시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시골에서 힐링하는 현장을 담았습니다. 쌀쌀한 날씨면 생각나는 뜨끈한 면 요리. 강릉에서 한국의 다채로운 면 요리를 만나봅니다. 베트남 쌀국수와 스페인식 면 요리, 강릉을 대표하는 장칼국수까지 개성 가득한 세 가지 면 요리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정취에 푹 빠져 시골살이를 결심한 작가가 있습니다. 횡성군 강림면으로 기촌한 이유 작가인데요.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예술로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유 작가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9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요즘 단풍철을 맞아서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하지만 가을철에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불청객이요. 불청객. 자, 독감과 감기에 버금가는 가을철 불청객 바로 이 황사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때 아닌 가을 황사가 날아들면서 전국적으로 정말 공기가 탁했습니다. 하늘이 뿌였는데 서울에는 올가을 처음으로 이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7일부터요. 중국과 몽골에서 이 모래폭풍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상공으로 떠오른 황사 바람이 비구름을 쫓아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최근 들어서 이 가을철에 황사가 정말 잦은 것 같죠? 네, 황사가 잦은 이유는요. 이 황사의 발원지가 점점 더 건조해지면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인데 여기 더해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중국이 난방을 떼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오염물질, 이 대기질이 심각하다는 그 우려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환경 오염 문제가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 미세먼지와 황사에 취약한 계층은 앞으로 더욱더 이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희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쌀쌀하긴 한데 네. 그래도 이 쌀쌀할 때가 또 여행 가기 정말 좋은 그럼요, 계절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연희 네. 씨도 여행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제가 강원 365를 하면서 이곳저곳 정말 예쁘고 좋은 곳을 많이 다니는데요. 그래요? 하지만 이번 여행은요.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촬영 다니다 보면은 다시 가고 싶을 만큼 정말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요. 연희 씨가 네. 그런 곳이 있으면 꼭 저에게 추천을 네. 해주시잖아요. 네. 기억에 오래 남을 곳. 이번 여행이 또 한 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좋은 풍경을 보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네. 사실 그곳에 가서 체험을 한다면 이 여행이 더욱더 기억에 남거든요. 이번에는요. 제가 전통과 정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딜 다녀왔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제가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정답은 요 항아리가 힌트예요. 이 항아리 속에 있는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제철 재료로 만든 반찬과 국으로 차려진 소박한 한 끼 밥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연을 만나고 오랜 세월 전통의 비법으로 익어간 맛과 멋이 있는 특별한 여행이 있는데요.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가을 거지가 한창인 농촌 들녘입니다. 참 평화로운데요. 정겨운 항아리가 맞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저 말고도 특별한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서울에서 출발해서 홍천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행의 설렘과 더불어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각자 서울, 울산 이런 데서 자기 일 하다가 발효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모인 이유는 좋은 것을 만들고 우리가 즐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발효 사업을 하기로 한 이유는 남은 인생을 푹 발효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을 만드는 곳인 만큼 웰컴 간식도 특별합니다. 곡물 효소로 만든 시리얼인데요. 인증 사진 찍고 한 입 먹습니다. 근데 또 뭘 배우시나 봐요? 네, 보고 즐기기만 하는 여행이 아니에요. 강의 주제는요, 바로 전통주 만들기예요.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연희 씨 맞춤 강의 아니에요? 그럼요. 안에서 발효가 되면은 여기에 발효가 되는데 나는 발효를 시킨다고 시키는데 시키는 과정에서도 나쁜 균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리면은 결국 뭐냐면 이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유용한 경우 발효, 유용하지 않고 부패로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렇군요. 발효랑 부패랑 차이가 이렇게 나는군요. 맞아요. 전통 발효에 있어 핵심은요, 바로 요 누룩이에요. 누룩을 통해 술이나 식초를 만드는데요.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탄생되는 누룩은요, 누룩방에서 21일 동안 숙성을 거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서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내려오셨는데 오늘 네.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전통주에서 우리가 이제 첨가물 없이 우리 순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해오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누룩을 직접 빚어가지고 이 술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몸에 유익하고 좋은 이 술을 빚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이론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담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전통주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밑술과 고두밥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요. 쉽게 접하기 힘든 전통주 만들기 체험. 이 청년 여행 스타트업 기업과 마을 기업이 함께하면서 색다른 체험 여행이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전통주를 만들어 보고 싶어도 잘 몰라서 못 빚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다들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집을 하셔서 오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지역 특산물 기반의 음식 관광 전문 여행 서비스를 창업한 사람인데요. 이제 우리 것을 보존하면서 우리 것을 잘 체험할 수 있는 게 뭐일까 고민을 하다가 전통주를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이러한 체험을 할 건데 같이 술 만들어 볼 사람이 있으면 모여주세요 했는데 126명이 모였습니다. 좋은 향과 맛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고로 전통주는 정성, 또 정성이 필요합니다. 미리 담가놓은 밑술에 망을 거르고요. 빨래 짜듯 짜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배우고 나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잘 보고 배워둬야 합니다. 전통주 조기 교육, 우리 애기도 보고 있거든요. 정말 잘 배워둬서 우리 애기도 꼭 지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밑술자는 작업을 해보셨는데 만진 촉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되게 반질반질해요.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어때요? 맨들맨들하고 약간 로션 바른 느낌? 이렇게 술 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처음이에요. 그렇게 직접 보고 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오늘 시중에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발효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정제된 효소, 효모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전통 누룩에 가지고 있는 효소와 효모균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향도 좋고 맛도 좋은 이런 술을 만드는데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리 담궈놓은 밑술을 잘 짜낸 다음 이 병에 담긴 고두밥이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1대1로 섞어주면 됩니다. 밑술과 고두밥을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버무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오래 할수록 진짜 달고 맛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술을 빚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바로 여기서 빚는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술을 그 고두밥과 함께 버무리는 건데요. 그걸 덧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덧술은 밑술에 있는 이제 그 술을 고두밥과 함께 만나게 해주는 건데 손으로 많이 치댈수록 그 밑술에 있는 미생물이 같이 그 밥이랑 만나서 섞이면서 그 고두밥에 있는 쌀이 당화가 되는 거죠.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술이 맛있어질 때 끝나죠. 엄청 힘들다. 맛 좋은 술 만들기가 쉬울 리가 없죠. 많이 저어준 만큼 맛있어진다고 하니까 힘을 내서 계속했어요. 평상시에 술 이렇게 만들어보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술을 마셔보기만 했는데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고
이런 재료도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하니까 되게 특별해요. 술을 담갔다고 해서 바로 먹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이 빚은 전통주. 평상시 두 달 후에 먹을 수 있다는데 맛은 어떨지 기대가 돼요. 주기적으로 친구들이랑 마시고 있습니다. 배우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강의 제가 그냥 마시기만 했는데 성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드니까 뿌듯한 마음으로 또 더 즐겁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이 전통주를 만드는 동안 푸짐한 시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연말 손맛이 느껴지는 한상인데요. 지역에서 난 채소와 발효식초로 맛을 낸 든든한 한 끼입니다. 또 파티에 요 술이 빠지면 섭섭하죠? 이곳에서 만든 전통주 한 잔! 짠! 하고요. 마시는데 이 맛!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부터 궁금했던 이 항아리에는요, 문헌에 나오는 누룩으로 빚은 식초가 담겨 있습니다. 색깔 참 곱죠? 맛은 어떨까요?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식초니까 새콤하겠죠? 으셔라! 여기 항아리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식초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저희 전체 항아리에 한 8분의 1 정도 됩니다. 메인은 현미식초, 오디식초, 허브초 3가지가 담겨져 있고, 먹어서 몸에 좋은 식초는 1년이면 충분합니다만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3년차 식초를 먹어보고 나면 야, 식초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느끼고, 한 5년, 6년 된 식초들은 아주 느낌이 틀려져요. 그렇군요. 네, 아주 뭐라고 할까? 발효가 제대로 돼서 성숙해졌다고 할까? 맛이 아주 묘한 맛이 납니다. 역시 시간이 더해질수록 더 깊고 진한 맛을 내는데요. 여기도 왠지 또 다른 보물이 익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향긋한 술이더라고요. 여기는 선생님 너무 추워요. 그리고 새콤한 냄새가 나요. 어떤 공간이에요? 예, 이 공간이 술이 완성이 다 되면은 이 공간에서 숙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발효가 끝난 발효 제품들은 숙성이 해가지고 숙성을 했을 경우에 전통주가 가지고 있는 약간 불편한 맛 이런 게 싹 없어지고 더 향기로워지고 감칠맛이 훨씬 더, 술맛이 훨씬 더 좋아져요. 한 18도, 9도. 18도?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의 술이 됩니다. 근데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근데 너무 추워. 여기서 술이 안 취할 것 같아요. 저희 술은 전부 다 향기가 상당히 좋아요. 과일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통 누룩에서 나는 그 향기가 맛을 나요. 음미하면서 계속 드시네요. 맛있었거든요. 즐거운 여행이 끝나가면서 재미있는 경품 추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여행 와서 이런 행운까지 남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이 영농조합이에요. 조합이라고 하는 건 조합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죠. 저의 행복이 아니라. 조합원이 다 같이 건강하고 잘 살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희 회사는 마을 기업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냐면 이 마을에 기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마을 기업이에요. 그 일도 할 겁니다. 또 저희는 문광부의 창조 관광 기업이기도 해요. 이 사업들을 관광 사업으로 연계해서 널리 홍보할 목표를 갖고 있어요.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질 좋은 누룩으로 전통주를 만들고 또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마을이 만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정성으로 만든 전통주와 시골 밥상까지 오늘도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이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 볼 기회는 흔치 않은데 연희 씨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입에 귀에 걸려서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실제로도 강의를 듣는 내내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서 PD님이 오늘 이현희 리포터 눈빛이 너무 강렬하다면서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체험을 하면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근데 전통주는요,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직접 제가 가져가서 이틀 뒤에 한 번 더 작업을 했고요. 또 2주 후에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하고요. 2달 후에 마지막 작업을 끝내고 그 전통주를 마실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여행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든 전통주 맛이 어떨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안 드리고 저 혼자 먹겠습니다. 아니 집에 있는 전통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나 기분이 좋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진짜 시골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말 이용하셔서 이런 이색 시골 여행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주의 그 향에 제대로 취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뭐 다양한 음식 세계에 한번 푹 빠져볼까 하는데 네. 자, 개성 있는 삼국의 면 요리라면 괜찮겠죠? 면 요리, 뭐 소면, 면 요리. 당면, 파스타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천 가지의 면 요리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 면 요리는 뭐 부담 없는 한 끼 식사로도 좋고요. 별미 요리로도 그만인데 손색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강릉에서 세 가지 면 요리를 만나본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다채로운 재료, 깊은 육수와 부드러운 면발의 환상조화, 가성비 최고의 부담 없는 한 끼. 맛있어요. 저마다 독특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이색 면 요리가 여기 있습니다. 소극적인 음식인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담백하고. 여러분은 어떤 면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안 있어요. 화려한 면 요리의 세계로 지금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어느 음식점. 베트남을 대표하는 면 요리, 쌀국수 전문점을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주방에서 포착한 건 사골입니다. 면 요리라더니 웬 사골만 한 바가지.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넣고 우리는 국수 쓰는 고기. 초벌로 익힌 고기는 커다란 냄비 속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푹 끓여 육수를 만드는 거죠. 얼마나 끓여야 할까요? 그 뼈 여기 넣고 한 12시간 끓여야 돼요. 12시간. 12시간? 12시간. 네. 이게 우리 미리 끓였어요. 다른 항중요도 있어요. 산국수. 근데 그거는 좀 비밀. 점점점이니까. 비밀이라니. 그렇지만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죠. 맛의 비법을 파헤치기 위해 조리 과정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등장한 건 양파와 생강. 그런데 손질한 재료들을 불판 위에 올려 굽습니다. 양파와 생강을 그대로 쓰지 않고 불에 한 번 굽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육수 넣는 생강 향이 때문에 육수도 맛있고 냄새도 좋아요. 이게 재료의 풍미를 살리는 비법. 그 육수 다 하고 생강이 굽는 거 있잖아요. 우리 넣고 맛있는 육수를 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었으니 말은 다시마입니다. 베트남에 다시마 없어요. 근데 여기 향하고 저기 베트남 쌀국수 향이 좀 틀려요. 50% 하면 이번엔 쌀국수 면을 삶는데요. 알맞게 익은 면발에 기름을 솔솔. 기름 넣고 이렇게 하면 면에 안 풀어져. 이렇게 안 묻어져. 내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 쌀국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숙주를 아낌없이 듬뿍 담고요. 면과 함께 살짝 데치듯 육수에 담갔다 건져냅니다. 이제 접시 위에 재료들을 차곡차곡 올릴 차례인데요. 소고기 고명과 각종 채소가 어우러지면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소고기 쌀국수. 해물이 듬뿍 올려진 해물 쌀국수까지 완성. 베트남이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쌀국수도 만들고 소화도 잘 되고 다이어트 한 사람도 좋아요. 완성된 베트남 쌀국수가 식탁 위에 올랐는데요. 입맛에 따라 매콤한 스리라차 소스나 느엉맘 소스를 곁들이면 베트남 하노이가 내 입속으로. 담백하기도 하고 국물이 맛있어요. 한국인에게 적응되도록 맛이 조금 맞췄다고 할까요? 아주 맛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초당동. 안으로 들어가니 이색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오는데요.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어떤 면 요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연인들에게 인기 최고, 카메라에 담고 싶은 남다른 비주얼. 두 번째 면 요리의 주인공은 바로 스페인. 솔직히 그냥 기대하고 왔는데 되게 맛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스페인에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페인 면 요리를 만나러 주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려한 불쇼에 몸을 던져 화끈한 맛을 더하는 새우와 홍합. 해산물의 천국이라는 스페인답게 싱그러운 재료들이 한가득. 기본적으로 보시면 스페인의 면 요리라고 할 수 있는 피데우아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이 스페인에 보시면 지금 제가 제 손에 들고 있는 면이 이게 피데우아 면인데요. 스페인에서 즐겨 먹는 면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데우아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면 요리입니다. 팬에 각종 재료를 넣어 볶은 후 물을 부어 끓이는데요. 가늘고 짧은 피데우아 면을 사용해 독특한 식감을 즐길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설마 고춧가루인가요? 이거는 향신료. 아무래도 꽃부릉에서 수술을 전부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고요. 플레이버나 지금 보시는 컬러감 이런 데 쓰기 위해서 가장 비싸게 지금 유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갖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알록달록 빛깔이 참 예쁘죠. 마지막으로 해산물을 올리고 오븐에 구우면 피데우아 완성.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요리일까요? 시선을 강탈하는 검은 빛깔. 대체 뭘 넣은 거죠? 오징어 먹물 빠에야입니다. 스페인의 먹물이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먹물을 이용해서 쌀을 이용한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데우아와 같은 조리 방법에 면 대신 쌀과 오징어 먹물을 넣으면 오징어 먹물 빠에야. 축제의 나라 스페인은 음식 문화도 다채롭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독특한 요리법으로 발전시켰는데요. 지역별로 색다른 요리를 맛보는 재미가 있죠. 지중해 풍미를 담은 스페인의 이색면 요리 피데우아 드디어 완성! 한국 분들은 정말로 이 면 요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면을 너무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스타나 스파게티 면 종류들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면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색 면 요리 열전, 이번엔 강릉시 남문동입니다. 구수하고도 깊은 맛이 일품인 강릉 장칼국수가 마지막 주인공. 그 멸치 다시마 육수를 우릴 때 보면은 이제 멸치를 계란을 넣어서 계란이 그 멸치의 잡냄새라든지 그 비린내 같은 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거된 멸치를 써서 이제 육수를 내고 있는 거죠. 좋은 음식의 맛은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는 법. 육수에 쓸 멸치 하나에도 세심함이 엿보이네요. 2대째 내려오는 비법과 남다른 정성으로 장칼국수의 명맥을 잇고 계시다는 사장님. 혹시 칼국수 면에도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칼국수 면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주문을 받은 직후에 뽑기 시작합니다. 면 두께를 다른 집 굵기 한 절반 정도를 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드신 분들은 한번 드시고 난 다음에 좀 속이 편하다고 하죠. 밀가루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영업시간이 겨우 6시간이네요. 사실 가게를 마치고 또 이제 다음날 팔 재료를 직접 이제 재면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돈 욕심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수량만 판매하는 건 장칼국수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주인장의 고집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직히 장칼국수 하면은 그 장맛인데 저희가 1년에 2번을 직접 장을 담그고 있거든요. 장칼국수의 깊은 맛을 좌우하는 장맛 지금 공개합니다. 가게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뒀던 장독을 드디어 오픈하는데요. 직접 담근 고추장은 윤기가 촤르르, 그리고 일반 고추장보다 좀 더 검붉은 빛을 띠고 있네요. 1년, 2년 숙성을 시키는데 사실 저희가 만들기를 그 메주가루를 한 5년, 10년 그렇게 묵혀서 쓰기 때문에 사실상 1, 2년 묵힌다 그래도 그게 한 3년, 4년, 5년 뭐 그렇게 이제 묵힌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죠. 직접 만들어야 맛있다. 오래 묵히면 더 맛있어진다. 결국은 시간과 정성이 듬뿍 담겨야 맛있는 장칼국수가 탄생한다는 사실. 직접 뽑은 면발엔 얼큰한 육수가 배어들고 여기에 김과 깻가루 솔솔 뿌리면 강릉 장칼국수 완성이요.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그렇게 맛있어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그대로예요. 맛있어요. 근데 좀 매워요. 얼큰? 아, 시원하다. 한 그릇 속에 다양한 맛의 세계를 담아내는 면 요리. 부담 없는 한 끼를 즐기기에 최고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칼국수부터 베트남과 스페인의 전통 음식까지 개성 넘치는 면 요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저는 밥보다는 면이라서 사실 보고 있기 너무 힘들었고요. 또 요즘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뜻한 면 요리 정말 최고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선택은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걸 먹어볼까? 그러면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베트남 쌀국수 먹고 싶어요. 따뜻한 국물 먹고 싶다. 어떡하죠? 오늘따라 연희 씨가 정말 밝아 보여서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배가 좀 부른 느낌이에요. 잘 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3분 지났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조금 더 멀리 가서 베트남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멀리 가네요. 네. 아무래도 결혼을 한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나서 가장 그리워지는 곳 하면 떠나온 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저 멀리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라면 그 마음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포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베트남에 있는 친정집을 실제로 고쳐줬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또 많이 부러우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화면 고정해주세요. 베트남 친정집을 고쳐주기 위해 사전 답사를 떠났던 포항시 새마을회 행복사절단. 집수리가 시급했던 최종 4가구의 집을 둘러봤는데요. 그 후 약 5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행복한 러브하우스. 포항에 사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친정집 고쳐주기, 그 준공식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이른 새벽, 베트남으로 떠나기 위해 가족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친정집이 모두 고쳐졌다는 기분 좋은 소식,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다들 이 얼마 만에 고향 방문인가요? 우리 애들은 5년 만에 우리 할머니 보는 거예요. 네, 5년 만에. 네. 저는 2년 전 혼자가 나왔는데 2년밖에 안 되지만 왠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요. 설레요. 여기 이 가족은 언니와 이제 갓 결혼한 여동생이 함께 친정집으로 향할 예정인데요. 그나저나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여기 부부고 얘 동생이고 내가 첫째. 이 사람하고 내가 부부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엄마 아빠가 있는 친정집. 이제 잠시 후면 만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그립고 또 그리웠을까요? 처음에 베트남에 가니까 기분이 진짜 기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너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고향 앞으로 출발해볼까요? 고고!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가야 도착하는 베트남. 지난 4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집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했었는데요. 과연 그 이후 어떻게 친정집이 바뀌었을까요? 다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렇게 포항시 새마을회 베트남 친정집 고쳐주기 행복사절단, 그리고 가족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부턴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될까요? 3박 5일 일정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내 집을 차근차근 준공식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또 보완하고, 그래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올 겁니다. 공항에 도착한 포항시 새마을회 행복사절단을 발견한 베트남 친정 식구들. 서로 반갑게 맞이하며 안부 인사도 묻습니다. 반가워요. 집 잘 지어줬어. 오랜만에 보는 손주와 뽀뽀도 쭉. 반가운 마음을 온몸으로 전해봅니다. 한국으로 시집 보낸 딸도 안아보는데요. 미소가 닮은 모녀. 너무 보기 좋네요. 지금 방금 뵀는데 어때요? 네, 좋아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요. 한편 밖에서는 사위들과 딸을 마중 나온 아버지가 짐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이제 행복한 러브하우스로 온 가족이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Gặp con thì phải vui rồi, phải mừng rồi. Mừng gì? Có
조심해서 가시고 내일까지 가시니까. 예. 자. 포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친정집 걱정 없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베트남 친정집 고쳐주기 프로젝트. 올해도 어김없이 4가구의 집을 고쳐줬는데요. 사전 답사 이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공사. 과연 베트남 친정집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지금부터 그 러브하우스가 공개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이곳, 혹시 기억나시나요? 강 위에 위태롭게 지어져 있던 러무인 자우 씨의 집입니다. 강하고 같이 돼 있어갖고 밑에 보면 그냥 그 강물이 흐를 정도로요. 전혀 안 보였었고 그냥 그 한국의 어떤 소망보다 못할 정도로 너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도 이 할머니 집하고 삼촌 집하고 같이 읍지갖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니까 너무보다 그때는 정말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정도 광경이었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를 위태위태한 모습.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았던 이 집에서 러무인 자우 씨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안정상의 문제가 심각해서 시급히 수리가 필요했던 집이었습니다. 이랬던 친정집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바뀌었는데요. 튼튼한 벽에 하늘색 벽지, 안락한 방과 깔끔해진 부엌과 화장실까지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행복하우스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표정도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네요. Nó nói vậy nha. Từ từ. Em cũng muốn cảm ơn. Mơ của em được các bà mẹ như ngoài được ở nhà. Nhưng vợ cho em ước thôi là nhà có đầy đủ kiện này kia cho bà mẹ. Ước khi mình hồi nhỏ đến nữa. Chồng em nó ký được nhà. 이어 기념으로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는데요. 이로써 러무인 자우 씨의 친정집 고쳐주기는 대성공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잘 살아야 돼. 예? 애기도 많이 넣고. 할머니 건강하시라고. 할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예. 이젠 러무인 자우 씨도 조금은 친정 걱정을 덜어놔도 되겠네요. 다음으로 찾아간 베트남 친정집 고쳐주기 준공식 현장은 지난 2017년 사전 답사 과정에서 아쉽게 한 번 탈락했던 집인데요. 올해는 이렇게 친정집 고쳐주기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데다 집 전체가 습하고 어두워서 사람이 생활하기 적합하지 않은 집이었는데요. 과연 이 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확인하러 갑니다. 다 같이 출발! 진짜? 맞아. 다 왔어요. 무사히 두 번째 친정집에 도착.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수리 공사가 잘 됐는지 꼼꼼한 포항시 새마을회 행복사절단의 현장 점검이 시작됩니다. 현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방과 화장실이 보이는데요. 확실히 깔끔해졌죠? 천장도 튼튼하게 비셀 염려도 없고 방안도 하늘색 벽지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하지만 집안 곳곳을 살펴보니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곳 화장실인데요. 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도 안 나오고 해놓고. 위로 문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냥 문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물이 안 나오. 그럼 이 저기 무통 이 바깥에 없다는 말이야 이거. 아직 완벽하게 집수리가 되지 않은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죠. 바로 현장에서 건설업자와 함께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며 다시 한번 마무리 공사에 대한 확답을 받아냅니다.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해.
Ăn những cái điểm mà chú vừa nói vừa rồi á, chú vừa nói. 오케이. 오케이. 사전 답사부터 새 집이 완공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들이 더해졌는데요. 이제 친정집에서 꽃길만 걸으면 되겠죠. 사장님과 여기 공부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사고 우리 남편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친정집을 지어주면서까지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지어줘야 이 친정집에서도 좋아할 것 같고 또 공사도 그렇게 해야 만족이 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지적을 해줬는데 앞으로 남은 두 집도 아마 꼼꼼하게 미비한 점이 있으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할 겁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친정집 고쳐주기. 올해도 4가구의 집을 고쳐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는 두고 온 친정 식구들 걱정 없이 모두가 한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의 이주 여성 모두가 행복하게! 네, 횡성군 강림면은요, 참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정취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이곳 월현리에 아주 특별한 분이 귀촌을 했다고 하죠. 네, 바로 이유화가입니다. 근데 이 이유화가가 이 마을의 정취에 푹 빠져서 귀촌까지 결심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화면에서 확인하시죠. 저는 지금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한 마을에 찾아왔는데요. 이 마을의 경치를 보니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한 폭의 그림으로 저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비록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안 되지만 이 세상 사는 풍경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 아주 멋지게 표현해내는 작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의 풍경과 정취에 아주 흠뻑 빠져 귀촌을 결심하게 됐다는 그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은 가을 속으로 떠나봅니다. 아름다운 정취에 푹 빠져 시골살이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이유 작가. 새내기 귀촌 작가로서의 그녀의 하루는 바쁘기만 한데요.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예술로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유 작가의 하루를 만나봅니다.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를 찾았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인데요. 이곳은 매년 귀촌인이 늘고 있는 마을입니다. 저는 지금 치악산 끝자락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마을에 붓 한 자루, 오직 붓 한 자루만 가지고 귀촌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마을 한쪽에 자리한 이유 작가의 집. 한창 그림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유 작가인데요. 살아온 날과 함께 그림과 마주하는 그녀의 그림에는 나름의 의미 있는 화풍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쁘고 즐거운 그림이라고 해서 이유라고 제가 만든 화풍이에요. 이제 쉽게 크게 말하면 비구상에 가까운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 속에 그 사람이 작가가 갖고 있는 그 기운이 그대로 그림 속에 전달된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쁘지 않을 때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거죠. 그녀의 집 1층에는 작은 전시 갤러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곧 이곳에서 열 전시회의 개막 준비로 바쁜 이유 작가. 어느 것 하나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바쁘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귀촌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일명 귀촌 새내기라고 들었어요. 오늘 뭐 특별한 날인가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집을 짓고 와서 작은 갤러리를 하나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마을 분들한테 저를 신고하는 그런 날이에요. 아이고, 우리 작품이 무겁네요, 은근히. 네. 작품을 보기 쉽게 이유 작가를 도와 전시회 준비에 나선 김연아 리포터.
선생님 집안에 네. 이렇게 전시장을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이 전시장을 만드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전시장이란 크기보다 작게 만들어놓은 거는 이제 시간을 이제 제가 전시를 하고 싶다. 그림보다도 시간이라는 거 이걸 잡아두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럼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아름다운 그림도 감상할 수 있고 또 그림 문화도 자주 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림 전시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장르까지 뭐 퍼포먼스나 이제 행사들을 해서 이제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농사 짓다 하는 어떤 뭐 야채라든지 이런 것도 사진 찍기도 하고 야채 자체도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디피하고 전시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의 매력에 빠져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이유 작가. 그녀가 느낀 마을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을에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정착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해 겨울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너무 이뻤고 동네가 아주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걸 꼭 다물고 있으면 너무 조용하잖아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뭐 이런 건데 그 자체가 이뻤어요. 마을의 아름다움과 고즈넉함에 반해 정착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이유 작가. 사실 그녀는 무려 4년간 혼자 캠핑카를 타고 집시처럼 생활한 적도 있는데요. 그림 100점을 완성한 후에 이동 갤러리를 해보겠다고 마음으로 결심. 캠핑카에서 작품 활동도 하고 무빙 갤러리를 운영하며 전국의 축제 현장을 이동하며 살았다는데 그런 그녀이기에 이 마을의 고요함과 아늑함에 더 끌렸던 건 아닐까요? 전시회 개막에 맞춰 이웃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두 작품은 세트인데 제가 그린 지는 좀 됐어요. 제가 이유인데 이유 뜻이 뭐냐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뇌를 하고 글을 쓰거나 고뇌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고뇌를 하고 하니까 안 돼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바로 이웃에서 그림을 볼 수 있는 주민들. 어떠신가요? 네, 지금 이거 그림을 감상하시는 거 보니까 고개도 끄덕끄덕 끼면서 즐겁게 감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감상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저희는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새로운 거를 또 본 것 같고 아주 또 우리 여기 강림에 산다는 뿌듯한 감을 좀 느꼈어요. 시골에서도 예술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 좋죠. 너무 허전한 시골 생활에 맨날 농사하고 뭐 딴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이 내려오면 시골 활성화가 되고 좋죠. 이유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는 이웃 주민들. 이번 전시회에는 이유 작가의 작품 외에도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되었는데요. 작지만 알차게 여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입니다. 기원을 살려는 한국민국 그리시는 분이랑 또 머그를 치는 그림, 비보이 그림, 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같이 해서 이제 이게 작은 마을이지만 참 그림이 참 장르가 다양하구나 하는 걸 이제 좀 매기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산촌마을에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도시 그림 전시하고 산촌마을의 그림 전시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좋죠. 이 아름다운 공간을 이렇게 땅을 나눠서 주변 이웃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가 단독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다 더불어 삶이니까. 자연과 사람과 붓이 어울리는 특별 이벤트. 전시에 참가한 박황재형 작가의 즉석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계절에 어울리는 분위기 있는 노래 공연과 함께 펼쳐진 퍼포먼스에 마을 주민들도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날 박황재형 작가는 마음을 담은 좋은 글로 마을 주민들에게 선물을 남겼습니다. 오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뭐 차린 별로 없지만 즐겁고 맛있게 드시고 신나게 놀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접어들 때 Everything is made from Time is made from honest 이유 작가의 지인인 가수들이 특별한 음악 선물을 해주었는데요. 국악과 신앙송으로 이 마을을 가을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지만 특별한 축하 공연입니다. 자, 회장님 오늘 이렇게 마을 주민분들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림 그리시는 분이 새로 이사 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저희 마을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재능이 있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미술관을 개관하게 됐습니다. 마을에도 큰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재능이 있으신 분이 마을에 협조하셔서 마을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말로서 어려우면 손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손으로서 거리기도 하고 이제 작지만 그걸로 이제 전시를 함께 하고 다가를 나누고 이 자연과 더불어서 있는지 없는지 그냥 조용히 어울려서 살고 싶어요. 한때 방랑하는 삶도 살아봤지만 이제는 자연 속 마을로 귀촌한 이유 작가. 고즈넉한 자연 속에서 앞으로 탄생하게 될 그녀의 즐겁고 멋진 작품들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자연을 벗삼아 붓으로 선촌마을을 수놓는 이유 작가를 만나봤는데요. 사랑과 함께 행복이 꽃피는 월연마을. 앞으로 우리 월연마을이 그림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사랑방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마을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함께 열렸던 음악회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알찬 전시회까지 함께 더해졌잖아요. 네. 마을 분들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유 작가는요, 앞으로도 이 마을 사람분들하고 네.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더 나은 작품 활동한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현희 리포터가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청년 아이디어와 마을 기업이 만나서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여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게 집에 가면 신발장 위에 제가 만든 전통주가 있거든요. 이게 다닐 때마다 향긋한 냄새가 나요. 과일을 넣은 것도 아닌데 네. 굉장히 향긋한 냄새가 나고요. 네네. 제가 계속해서 작업을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회 되면 뽀글뽀글 발효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이게 2달 뒤에 맛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또 달라진대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전통주는 어떤 맛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네. 진짜 이런 여행은 뭐 남자친구도 괜찮고요. 언니도 괜찮고요. 친구도 괜찮고요. 또 모녀 관계, 부녀 관계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체험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최고였습니다. 전통주 드실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려서 여전히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2달 후에 맛볼 수 있습니다. 뭐 시간만 잘 맞으면 연말에 딱 따면 되겠네요. 연말 안 돼요. 내년을 넘어야 돼요. 두 달이라면서요? 작업을 한 번 더 하고 그 이후로 2달 뒤에. 그렇군요.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립니다. 안 주려고 정확한 날짜는 그러니까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도 알찬 소식 가득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사라져가는 전통 놀이 문화를 발굴하고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강릉에서 펼쳐지는 과거 시험이 그 주인공인데요. 유생으로 변신한 아이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 친숙해지고 또 전통 놀이를 경험하는 시간, 조선시대로 돌아가 그때 그 시절을 몸소 느껴봅니다. 깊어가는 가을, 원주에서 낭만 가득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60세부터 90세까지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6090 청춘 합창단의 첫 정기 연주회와 합창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크로스 합창단의 라면 콘서트 현장 소개해드릴게요. 다양한 복장을 갖춰 입고 벌이는 축제인 할로윈데이. 춘천에서도 할로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춘천의 명소 육림고개인데요. 골목 상권을 살리는 육림고개 이색 할로윈데이 현장을 소개합니다. 본격적으로 단풍철이에 접어들면서 단풍놀이 떠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이런 분들 정말 행복함이 가득한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 아주 극소수 분들한테는요. 이게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행정
교통안전부가 발간한 2018 재난 연감에 따르면요. 1년 중에 이 등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10월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등산객이 많아지는 행락철이다 보니까 이런 산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겠죠. 맞습니다.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챙기셔야 될 필수품이 휴대폰 이 보조 배터리거든요. 네. 물론 뭐 이렇게 뭐 실종되거나 뭐 조난됐을 때를 대비하는 이유에서도 있지만요. 이 추운 겨울철에 등산해 보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겁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정말 빠르게 달게 되거든요. 네네. 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일몰 시간이 가까워 오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하산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몰 시간 가까워져 와서 아슬아슬하게 하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산 중턱에서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후에 가을철만큼은요. 점심 식사 후에 이 하산하는 것을 계획으로 목표로 등산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더해서 이제 산 오르기 전에요. 좀 체온을 좀 올리고 몸을 풀기 위해서 뭐 가벼운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좋겠죠. 자,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휴대폰 보조 배터리 챙기시고 아까 명수 씨가 말씀하신 하산 시간을 좀 앞당겨서 하시는 거. 이 세 가지 잘 챙기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등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밝은 표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